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미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당해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요, 이 등기부 등본 또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보셔야 하면요, 목적물 표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 건물의 주소, 집번은 물론 해당 거주할 건물의 호수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호수가 틀려서 다른 세대의 호수를 기재해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잔금의 액수를 확인하시고 그 금액들을 지불하기로 하는 기간 또한 확인하셔서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액수의 다툼이 있다면 나중에 기간이 되었을 때 마냥 그냥 줄 수는 없죠. 그렇다고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이네 뭐네 손해배상을 물 것이라 하면서 임대인 측에서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계약서 체결할 때 금액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특약사항과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계약서를 통해 기준을 잡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에 적는 것도 되도록 명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간혹 상대방을 너무 믿은 나머지 두리뭉실하게 적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는 둥, 이런 거는 적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이라는 문구에 걸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공시되지 않은 권리 관계에 대한 설명 요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 분들이 같이 계약을 체결하시죠. 이때 공인중개사의 의무로 당해 목적물에 대한 권리 관계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사항이나 그런 것들은 등기부 등본을 보고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지만요, 임대차 같은 것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설명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특히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요. 자신은 소액 임차인이 아닌데 같은 건물에 다른 소액 임차인이 많은 경우는 문제가 커집니다. 소액 임차인의 경우는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많으면 아무리 자신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자가 그들보다 앞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공시되지 않은 권리관계에 대해서 중개인과 임대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중개인으로부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건물이 경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공시되지 않은 권리로 인해서 자신이 후순위로 밀려 결국 보증금 등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는요, 중개인에게 중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